지금부터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 제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학생처장 박현숙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참석해 주신 김동원 총장님과 교직원 선생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는 개교 120주년을 기념하여 학생들의 롤 모델이 될 선배 리더들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자리로 작년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렉처 시리즈의 연사로는 본교 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수료하신 가수이자 해밀학교 이사장이신 김인수님을 모셨습니다. 강연에 앞서 오늘의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하신 김동원 총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겠습니다. 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학생들이 많이 이 방에 꽉 찬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학교가 다문화 쪽으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 장학생도 우리가 지금 30몇 명을 선발해서 주고 있고, 또 이번에 다문화 학생들 20명을 또 특별 전형으로 또 할당을 해서 또 우리가 입학도 시키고 뭐 이런 일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다문화를 우리가 포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오늘 또 학교 내에 여러 가지 또 오늘 행사가 많은 날이 돼서 외국 사람들이 잔뜩 와 있고 이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좋은 장소인데 여기서 오늘 행사를 하게 됐네요. 존경하는 김인순 해밀학교 이사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 대중음악을 이끌어 오셨고 다양한 무대에서 따뜻한 울림을 전해오신 이사장님을 모실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인 꿈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사장님의 삶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웠던 상처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단단함의 힘으로 바꾸어내신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어 왔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너만 단단해지면 괜찮아, 너로서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이사장님의 말씀은 꿈이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며 결국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해밀학교를 세우기까지의 길은 한 사람의 성공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양한 얼굴을 가진 아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돕고 교육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은 이사장님께서 오랫동안 실천해온 신념이었습니다. 해밀학교가 추구하는 자립의 교육은 상처 위에 굳은 살을 키워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흙을 만지고 기다림을 배우고 언어와 예술, 몸을 움직이는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돕는 교육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철학의 바탕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서는 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역시 개교 120주년을 맞아 미래를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U 리더즈 120 장학 사업을 작년에 시작했으며 인류의 미래사회에 공헌할 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밀학교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빛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듯 우리 대학도 미래 세대가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사장님께서 해밀학교에서 이루어오신 꿈과 교육과 고려대학교가 지향하는 가치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방금 여기 전에 같이 MOU를 체결을 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이 사업을 오랫동안 다양하게 지속을 쭉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사장님께서 오랜 시간 품어오신 해밀의 뜻, 비가 온 뒤 맑게 개인 하늘과 같이 누구나 자신의 상처 뒤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빛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신
김인순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끝까지 앉아서 이 말씀을 다 듣고 싶은데 다른 일 때문에 제가 앉아 있다 잠깐 조용히 나갈 테니까 혹시 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오늘 이 자리가 모든 분에게 오래 기억이 될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축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총장님께서도 인사말에서 말씀하셨듯이 총장님께서는 평소 다문화 교육과 지속 가능한 사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연사인 김인순 이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순 이사장님은 한국 대중음악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긴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데뷔 이후 40여 년 동안 폭발적인 가창력과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디바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히트곡으로는 밤이면 밤마다, 친구여, 아버지 등 다수의 곡이 있습니다. 올해도 신곡을 내신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배움의 공간인 해밀학교를 2013년에 개교하여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라는 가치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공로로 이사장님은 그동안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중예술문화상, 부분상, 올해의 영향력 있는 여성상, 아름다운 예술인상, 굿피플상 등 다수의 상을 받았으며 해밀학교는 2025년 인천상 교육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오늘의 강연에서는 꿈이라는 주제로 삶의 용기와 희망 그리고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강연을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김인순 이사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사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뭔가 뭐 강연을 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인생의 선배 그리고 아니면 뭐 옆집 아줌마가 T 말고 F적인 얘기로 그렇게 수다를 하러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노래하는 거는 제가 무대 서는 거 자신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주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학교를 이게 사실 제가 뭐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학교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얼떨결에 말 한마디 던져놓고 책임진이라고 지금 십수년을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를 제가 왜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면 제 얘기를 해야 되고 공감을 얻어내고 또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일을 좀 하다 보니 이렇게 강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꿈이라는 건 정말 뭐라 그러죠? 이거 되게 이거 꿈에 대한 주제 얘기하기는 되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딱 하나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꿈을 꾼다. 이게 그냥 어느 순간 정말 이렇게 퓨어한 마음으로 꿈을 탁 꾸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절망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일어서고 싶어서. 그냥 나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어서 뭐 이걸 하고 싶어서 난 이런 꿈을 꿀 거야.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어떤 일이 딱 부딪혔을 때 나를 잡고 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가질 때 저는 그게 꿈이라고 그냥 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큰 걸 하나 세우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작은 걸 하나씩 세워서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생각에 여러분들 엄마가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가 되게 힘쓰셨을 때 그때쯤 데뷔했던 것 같아요. 데뷔한 지 48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마 데이트도 안 하고 엄마 아빠도 한 중학생 정도였을 때 제가 데뷔했을 것 같아요. 예, 오랫동안 정말 잘 버텨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때 저번에는 열린음악회를 하는데 저 스스로 너무 잘 버텨왔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한테 이렇게 토닥토닥거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93년도에 열린음악회 12회 때 첫 방송을 했어요. 근데 한 7, 8년쯤 전에 1200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섭외가 돼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열린음악회는 월요일 날 오전에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고 화요일 날 오케스트라 연습, 그걸 드라이 리허설이라 그래요. 음악만. 그다음에 카메라 리허설, 그다음에 본방이 들어가는데, 그 전날 연습하는 날부터 이제 이 너무 혼자 스스로 감동해가지고 잘 버텼다 해서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노래를 또 어떤 걸 했냐면 The Way We Were라는 노래를 했어요. 그때 한때 우리가 그때 사랑이 영화 추억의 OST인데, 그때 그 노래를 연습을 하는데 Memories like the corners of my mind, misty watercolor memories of the way we were. It's got its pictures of the smiles we left behind, smiles we gave to one another for the way we were. Can it be that it was all so simple then? Oh, has time written every line? If we have the chance to do it all again, tell me, would we? Could we? 뭐 이런 노래를 했거든요. 빛바랜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루라도 가능할까? 그때로 돌아가는 게 가능할까? 이런 노래잖아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막 펑펑 울다가 혼자 왜 이러지? 주책맞게? 당일날은 울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오래전에 지금까지 열린음악회를 하면서 있습니다. 사실 해오면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살아낼 거야 라는 생각 하나만 가졌어요.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데뷔에서도 제가 성공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저희가 희자매로 데뷔했거든요. 저 걸그룹 출신이에요 원래. 희자매라고. 그때 동경가요제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희자매 보러 나가라고 했는데 어떤 평론가분이 인순이 때문에 못 보내겠다. 왜냐하면 인순이가 순수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대회 못 보내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절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꿈을 꾸기 시작했죠.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저 평론가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끝까지, 저 평론가가 일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나 무대에 서고 말 거야 라는 이 오기로 가득 찬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이렇습니다. 예.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제 사건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메르스가 왔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메르스가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경조사가 있을 때 이 가수들이 제일 먼저 나가게 되거든요. 경사에는 다 같이 일어나 이렇게 기쁜 나 이러고 노래하고, 조사가 있을 때는 그 슬픈 마음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같이 음악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가수들이 제일 먼저 해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가게 문을 닫습니다. 가수들이. 근데 메르스가 왔는데 이게 만약에 뭐 인순이 콘서트에서 누가 이렇게 뭐 전염병에 올랐더라 그러면 정말 말하기 쉽잖아요. 인순이 콘서트에서 뭐가. 근데 뮤지컬이나 또 연극은 그냥 해요. 근데 저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뮤지컬이나 연극은 관람의 형식이고 가수들은 같이 즐기고 같이 노래 부르다 보니 이게 이렇게 다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100%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메르스가 왔을 때 저희가 제일 먼저 문을 닫았어요. 근데 언제까지 노래를 안 하게 될지 이 기약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사실 바로 전에 세월호가 있었을 때 콘서트 이틀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후배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뭐 문세, 승철, 뭐 이적 뭐 그런 친구한테 전화해서 할 거야 콘서트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안 하고요. 그럼 나도 안 할게. 이러면서 한 12월 초까지 노래를 못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메르스가 왔을 때는 언제 또 노래하게 될지 모르니까 뭐를 하지?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뭐를 하면서 이 시간을 견뎌내지? 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해 1월 달만 되면 작심했던 게 있어요. 운동해야지. 근데 그게 3일만이면 없어지잖아요. 그것도 만약 매 3일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으련만 매 3일도 한 2, 3회면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 운동 막 시작한다고 막 산에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시지부지 없어지는데 그럼 이때 이걸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 나의 생일에 나한테 근사한 몸을 나는 선물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서도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트레이너가 저한테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내년에 나 머슬 대회를 나갈 거라고. 왜냐하면 목표가 있어야 끝까지 가지 목표가 없으면 진짜 하다 말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년 내 생일쯤에 있는 머슬 대회에 꼭 나갈 거라고 여기저기다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한 달에 주 4회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 트레이너가 욕심을 내서 뭐 내년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9월에 있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에 안 된다고 3개월 해가지고 어떻게 대회를 나가냐 나 못한다고. 그래도 하시죠 그러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등 떠밀 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어쨌든 한 달은 주 4회. 근데 두 번째 달에는 주 6회. 그러면서 1500칼로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1500칼로리에 대한 이게 감을 못 잡아서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인터넷에 시키면 된대요. 앞에 아침을 식빵 이렇게다가 안에 그 양배추 막 썰어 놓고 치즈 한 장, 햄 한 장. 그 안에 뭐 양념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맛이 없어요. 그 반이면은 그냥 억지로 먹어요. 그리고 저는 커피를 지금도 아메리카노는 절대 안 마셔요. 내가 내 돈 주고 그 쓴 거를 왜 마시냐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항상 달달한 걸 마시죠. 캐러멜 마키아토 파인데 이걸 마신다는 게 약간 좀 은근 죄스러운 거예요. 이게 운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메리카노를 마셨어요. 점심에 도시락에 완전 현미 그리고 옆에 뭐 장아찌 조금 있고 어떤 때는 하이라이스, 카레라이스가 오는데 반도 못 덮어요. 카레라이스, 하이라이스가. 그럼 이걸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몰라요. 덮인 부분만 먹어요. 조금밖에 못 먹죠. 그리고 저녁은 샐러드라도 잔뜩 있으면 좋으련만 얼기설기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저쪽에 하늘이 다 보일 정도로. 그리고 중간에 뭐 고구마 두세 쪽, 그다음에 견과류. 이게 1500칼로리. 그다음에 그 다음 달은 1200칼로리. 거기서 양이 또 줄었어요. 근데 진짜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엄청 예민해져요.
저 운동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먹는 거 이거 자제하는 거. 미쳐서 내가 이걸 왜 한다 그랬어. 운동은 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먹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3개월을 죽어라고 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쯤 전에 저한테 태닝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태닝을? 그래서 선생님 저 이미 태닝이 돼 있는데요. 예, 저 방금 하와이에서 온 사람 같지 않아요? 딱 이제 비치에서 막 쫙 있다 온 사람 같지 않아요? 아 인순쌤 저기 그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 못 보셨어요? 완전 초콜릿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왜냐면 저는 컴플렉스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고 하고 오세요 빨리 하고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신통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걸 남들 10번 할 때 저는 한 7번 6번 돈이 굳었어요. 예,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모습이 됐어요. 예, 그랬는데 하루 전날 다시 저한테 칠해 주는 거예요. 초콜릿 색깔 칠을. 그래서 저는 그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피부 색깔까지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지는 몰랐어요. 해주고 내일 아침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안 되고 찬물로 샤워를 하래요. 9월 말인데 찬물 샤워하기는 약간 좀 쌀쌀한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당일날 이제 짐에서 다 모였죠. 근데 또 다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래 보는 각도에 따라서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부족한 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나는 내 피부 빛깔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를 느꼈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더 까맣게 칠해야 되네.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쓰지 뭐. 예, 이러면서 그래 이거 별 문제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갖고 있던 컴플렉스의 매듭을 우연하게 하나를 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저는 아버지의 체형을 물려받아서 보통 이제 그 옷을 사러 나가면 잘 안 맞아요. 이게 사이즈가 좀 잘 안 맞아서 이제 미국에 가면은 다양한 옷이 있어서 거기 있는 거는 그냥 사 입는 것도 맞는데 한국에 있는 건 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오리궁뎅이라고 사실은 많이 애들이 놀렸거든요. 이게 힙이 나왔다고. 그래서 항상 위를 이렇게 좀 긴 거를 입고 이렇게 좀 풀고 이렇게 서 있는 편이었었거든요. 물론 제가 무대 위에서 드레스를 입었을 때는 딱 이렇게 온데 힘을 다 줘서 힙업이 되게 쓰기는 해요. 왜냐면 드레스를 입었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는 전부 이렇게 약간 풀면서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애플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런지 스쿼트 뭐 뒷다리 차기를 계속 시켜서 선생님 저 오리궁뎅이라고 놀림도 많이 받고 이미 애플립인데 그랬더니 그 정도는 명함도 못 내놓으니까 애플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런지 스쿼트 이걸 계속 했어요. 이건 역시 이쪽으로 보면 컴플렉스였지만 이쪽으로 보면 아직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점에 서서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정말 컴플렉스냐 아니면 장점이냐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의 운동으로 인해서 2가지 제 가슴에서 컴플렉스라고 느꼈던 거를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내가 보기에 따라서는 내가 더 멋있는 사람으로 표현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저는 그 희자매와의 시간은 한 1년 정도 정말 하루아침에 이만큼 올라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아침에 내려왔어요. 사실 어저께 희자매 제이하고 통화를 했는데 1시간 반을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래 그때지 그때 연습할 때 이랬었지 저랬었지 막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끝나고 이제 혼자 솔로로 독립을 해서 오고 그때 83년도에 밤이면 밤마다라는 거를
네, 너무 오래됐죠. 83년도. 예, 밤에 밤마다가 그렇게 우리보다 여러분들보다 어른이에요. 그 노래 잘 모시세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린 음악회를 막 하고 있다가 열린 음악회 좀 하기 전에 저 한 몇 년간 그 슬럼프였어요. 방송국에서 몇 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안 불러줬어요. 근데 그때 저는 뭘 하고 있었냐면요, 돈을 벌고 있었어요. 우리 그때 수입원은 나이트클럽밖에 없었거든요. 행사도 없었고요. 뭐 방송국에서 뭐 제대로 된 뭐 개런티를 주거나 그런 것도 없이 돈 벌 수 있는 데라고 나이트클럽밖에 없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 밴드를 만들고 콘서트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내 무대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자연농원 같은 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에버랜드예요. 자연농원 같은 데 가서 노래를 하면 이제 가족 단위들이 전부 이제 놀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오시니까 거기서 콘서트를 하려면 진짜 다양한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짠짠짠짠 지구는 농구니까 이런 거 부르고 뭐 20대에는 뭐 람바다 같은 거 부르고 30대 40대에는 사공예 뱃노래 가물 거지며 뭐 이런 걸 부르고 그다음에 윗분들한테 불러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열린 음악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12회 때 연락이 왔어요. 나오라고. 그래서 님은 먼 곳에하고 라밤바를 불렀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앵콜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갖고 막을 못 닫는 거예요. 윤영주 선배님하고 이지연 아나운서분이 두 분이서 어떡하지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실 오케스트라가 쫙 있는데 이 악보 없이 나가는 건 진짜 결례거든요. 근데 막을 못 닫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 그냥 나왔어요. 그래갖고 지휘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무반주로 노래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해봐 뭐 이러시더라고요. 엄청 무서웠거든요. 그때 지휘자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르신들한테 불러줬던 노래 유일하게 반주 없이 불러도 되는 노래를 그날 부른 거예요. 아니 나도지는 못하리라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이 달빛이뇨 달빛이 사랑이뇨 텅 빈 내 가슴에는 사랑만 가득히 쌓였구나 사랑이란 게 사랑이란 것이 무엇이요 보일 듯이 아니 보이고 잡힐 듯하고 놓쳤으니 나 혼자만 미쳐 죽는 게 이것이 사랑의 근본인가 얼씨구나 철씨구나 지화자가 좋아 아니 이도지는 못 더디라 이거를 불렀는데 흔히 얘기하는 객석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 해에 나가서 완전히 뒤집어 놓고 격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10년 이상을. 이게 레퍼토리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제 머리 가지고 한 번에 3곡씩 한 달에 6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처럼 프롬프터가 있는 게 아니라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다 외워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밴드를 만들어서 정말 애기들 노래부터 어른 노래까지 다 불렀던 게 너무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계속 부르니까 레퍼토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트로트도 제가 제일 먼저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의 뿌리가 있는 노래고 어리 담긴 노래고 우리의 선조들이 부르셨던 노래고 우리나라가 기뻤을 때 힘들었을 때 이 가요를 부르면서 그때 위로하고 힘 서로 주고 응원하고 이랬던 그 곡을 왜 못 부르게 하느냐. 여기는 음악회이기 때문에 못 부른대요. 음악회니까 더 우리 거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고집을 해서 제가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고집 피워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다양한 노래들을 부르면서 격주로 왔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저는 그 몇 년 동안 안 불러줄 때 밴드를 모집을 하고 레퍼토리를 만들면서 저는 항상 모니터링을 했어요. 저 프로그램에서 나를 부르면 나는 이런 노래,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제스처를 쓰면서 노래를 부를 텐데 그러면 6개월 있으면 또 프로그램이 없어져요. 그럼 또 새로 생기는 게 있으면 저기서 하면 난 이런 노래를 부를 텐데 하고 준비를 저 혼자 다 해놨던 거예요. 그때를 기점으로 그 전에 인순이와 그 이후에 인순이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몇 년 동안에 전 진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전에는 그냥 노래를 했다면 요 이후로는 메시지에 조금 더 충실한 가사가 좀 더 또박또박 들리고 내가 왜 이 노래를 하는지를 관객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저의 롤모델이 영국 가수인데 샬리 베시라는 가수예요. 다이아몬드 forever forever 007 노래 부른 분이에요. 그분은 노래 가사가 뭔지 몰라도 그 사람의 표정이나 제스처 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노래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전 그분만 파고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노래를 할 때 가사가 잘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 그때 연습했던 거, 그때 그분을 롤모델로 삼았던 것이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그리고 어느 날은 시청 앞에서 생방을 하는데 진영이가 왔어요. JYP. 그래서 누나 요즘 열릴마켓에서 누나 너무 좋던데 그러길래 그래 난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이 프로그램도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난 그게 고민이야. 그래서 나는 성인 가요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으니까.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하면 누나를 보고 따라갔던 우리는 어떡하라고. 누나 R&B 소울 하는 거 보고 따라왔는데 누나 어떡하라고. 우리 어떡하라고. 그래서 알았어. 근데 저는 돈을 벌어야 됐거든요. 돈 벌 데가 없으니까 나이트클럽을 다니려면 역시 막 트롯을 한다든지 성인 가요를 해야 나를 써주니까. 그래서 그냥 알았어. 그러고는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이 너의 말은 정말 고마웠지만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고는 서로 헤어졌는데 한 달쯤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누나 빨리 와봐. 왜? 글쎄 빨리 와. 녹음실로 빨리 와. 그래서 갔더니 김영석 작곡가가 B면 다 JYP가 A면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만들어 놨던 게 또 그렇게 너마저 나를 떠나려 하나 나 이렇게 또 너마저 보내야 하는 건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죽을 뻔했어요. 또만 몇 시간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때 음악은 정박이에요. 또 그렇게 너 정박인데 갑자기 또 이걸 하려는 거예요. 으또도 뭉툭하게 하면 안 되고 또 아주 이렇게 하려는데 나는 또 하려니까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박자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거를 누나 너무 잘했는데 한 번만 더 해봐. 걔는 그게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요. 누나 너무 좋다. 나왔거든. 다 나왔는데 한 번만 더 하면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또 그렇게 그리고 이걸 좀 요즘처럼 기술이 발달해서 이걸 띄워서 붙이면은 좋으련만 일일이 그걸 다 부르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다가 전곡을 부르려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리듬이 무너질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불러요. 우리 때는 거의 전곡을 다 부르든지 아니면 뭐 A 파트, 뭐 B 파트, 후렴 이렇게 지금처럼 또 그렇게 아니면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렇게 이런 기술이 없었거든요. 제가 투 채널부터 시작을 했어요. 투 채널이라는 건 밴드 채널 하나, 가수 채널 하나. 밴드도 한 번에 연주 다 끝내야 되고요. 가수도 한 번에 노래를 다 해야 되는. 그때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흑백 TV 시절에. 너무 옛날이죠. 아, 저 정말 노땅. 저도 제가 생각해도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전 다 겪었어요. 다 겪었어 진짜. 요즘 여러분들 그 시즌즈 있잖아요. 노용심의 작은 음악회가 시작이었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몇 사람, 요 최근에는 뭐 6개월이면 끝나니까 그 몇몇 사람만 빼놓고 이영지까지 다 나가본 것 같아요. 프로그램 MC 바뀔 때마다. 예. 그러면서 오래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더 해야죠. 예. 예. 어쨌든 그때마다 내 꿈은 저는 사실 내가 활동할 때는 난 1등은 아니었어요. 한 번도 가수왕을 타본 적이 없고 그냥 7대 가수나 10대 가수 안에 들어가 보긴 했지만 한 번도 가수왕을 타본 적이 없어요. 2등 아니면 3등이었죠. 근데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올라갈 일이 남았지 내려올 일이 남진 않았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꿈이자 그 끝까지 실현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노력할 수 있고 노력을 해서 갈 때가 있어요. 2등도 올라가야 되고 1등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단 얼마 동안도 내가 나를 놓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2등도 있고 1등도 있고 3등은 나쁘지 않아요. 마음이 좀 편안한 편이에요. 내려가 4등, 5등 내려가 봤자 뭐 엇비슷해요. 3, 4, 5는. 1, 2등이 문제지 3, 4, 5는 엇비슷해요. 그럼 3등에 걸쳐 있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거든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가도 별로 표시 안 나고. 그렇지만 내려가긴 싫고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히트곡이 없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어쩜 유일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히트곡이 좀 많이 있었다면 히트곡에 안주하면서 다른 걸 노력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가수야. 나 히트곡 이만큼 있고 이것만으로 충분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히트곡이 없으니까 열린 음악회를 나가더라도 남의 노래로 채워져야 돼요. 세 곡 중에 한 곡만 내 노래를 넣고 두 곡은 남의 노래를 채워요. 어떤 때는 내 노래 하나도 없이 남의 노래를 채워요. 근데 그 남의 노래를 채우려면 그 가수만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번 주 한 주가 끝나면 끝나는 날 밤부터 다음을 준비하면서 계속 가사도 외워야 되고 노래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어떤 노래가 팝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그 팝을 부른 사람들 걸 전부 다 모아요. 그래서 A면은 이 사람께 좋아. 그럼 A면을 편집을 해. B는 이 사람께 좋아. 간주는 이 사람께 좋아. 그럼 제 나름대로 편집을 다 해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럼 저만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저만의 노래를 들려줬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역시 한 번이 방송이 끝나면 그 다음을 또 해야 돼요. 얼마 전에는 열린 음악회를 3회를 1주, 그 다음 주, 그 다음에 한 2주 있다가 하는데 다 내 노래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내 노래만 들을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 부를걸요 아마? 저는 그게 싫어요. 그리고 저는 무대에 섰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지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나는 뭐 그 프로는 안 하고 그 프로는 안 하고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무대에 올라가서 관객들하고 눈 맞추고 서로 에너지 주고받고 이때가 저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를 많이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가면 여기에 맞는 레퍼토리를 만들어요. 저기를 가면 저기에 맞는 레퍼토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디로 가느냐, 실내냐, 실외냐를 물어봐요. 호남 쪽으로 가면 호남의 우상 남진 선배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저분 주원이 이걸 연습해서 불러요.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이쪽으로 경상도 쪽으로 오면 나훈아 선배님이잖아요. 사랑이 빗물 되어 말없이 흘러내릴 때 뭐 이런 것도 불러요. 그리고 야외냐,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열리는 음악회가 있느냐 아니면 시민 전체를 위해서 있느냐. 그럼 이제 대학교로 많이 다녔으니까 대학교 오게 되면은 그때 그 트렌드에 맞는 남의 노래든지 뭐를 하나를 불러요.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노래를 하나 불러요. 그리고 하나는 내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노래를 불러요. 올드 팝이라든지 아니면 지나간 노래를.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건 의미가 좋아서 부르고 근데 나 이거 할 줄 알아. 하면 되는 거지 못하는 게 어딨어. 항상 저가 생각하는 저만의 그 무대에 오를 때 철학은 그거예요. 내가 내 나이에 맞는 곡도 넣어서 내가 인기를 위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나는 이런 노래 할 수 있거든? 왜? 하면 하는 거야. 안 했기 때문에 못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항상 저한테 가능성을 제가 스스로 불어넣고 있거든요.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그런 레퍼토리를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불러도 거기에 맞는 노래와 거기에 맞는 분위기의 노래를 내가 선별해서 연습해서 나가니까 계속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예. 뭐 산림청에서 뭐 스페셜로 뭐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 Climb every mountain 이걸 또 불러요. 예. 산에 맞잖아요. 예. 그렇게 부르고 내가 나한테 시간만 좀 쓰고 내가 노력만 하면 그 분위기에 맞는 곡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골든걸스 했던 거. 사실은 넘어갔죠. 저는 진영이가 누나 여자들 여가수 넷이서 하면 진짜 좋을 거야. 누가 그걸 한다니? 네, 걸그룹을 하면 좋을 거야. 그래서 야 할머니 그룹이지 무슨 걸그룹이야. 그래서 아니야 누나 멋있을 거야. 누가 한대? 했더니 누가 한대. 그래서 그렇게 노래 잘하는 애들이랑 하게 되면 못할 게 뭐 있어? 하면 되는 거지. 할게. 근데 누나 혹시 뉴진스 알아? 그러길래 알지. 혹시 하이보이 알아? 그래서 몇 번 들어봤지. 누나 첫 번째 미션곡 그거야. 저 그때 진짜 멘붕 왔었어요. 5명이 하는 거를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쁜 애들 15살에서 19살까지 있는 애들이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걸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 목소리는 두꺼워 갖고 막 이런데 걔네들은 하나나나 양양양양 되면서 그 마디 안에서 노래가 다 놀아야 되거든요. 제 목소리는 마디 안에서 넘어가요. 소리가 굵으니까 이게. 근데 그걸 해야 돼요. 근데 또 진영이가 뭐라 하냐면 누나 절대 춤추지 마. 절대 움직이지 마. 그냥 노래만 하면 돼. 절대. 근데 어떻게 음악이 빠르면 이게 그냥 이게 하게 되지. 이게 어떻게 가만히 서서 이렇게 부르게 돼. 말도 안 되지. 속았죠. 그다음부터 춤 시키는 거 봤죠. 저 정말 뭐 터치 마이 바디는 효범이랑 둘이 하니까 그냥 누구 한 사람 틀려도 됐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하다가 같이 하다가 다르게 하다가 같이 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4명이 하는 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요즘 애들은 노래만 부르면 되지 왜 자리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정말 가사 외우랴 안무 외우랴 자리 바꾸랴 서로.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다리 하나 딱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코가 엄청 나야 되거든요. 원에 하나 둘 셋 넷 둘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려 이렇게 넷다. 근데 그것도 연습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완 하고 돌아 누워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8개잖아요. 완에 안 하고 웅구당탕탕탕탕탕탕. 그다음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 다리 내대 언니 나는 골반이 안 움직여 뭐 넷이서 전부 다 끙끙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머리를 좀 썼죠. 우리가 일어나서 노래 딱 부르기 전까지 마이크를 죽여달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거 올렸다가 그다음에 우등퉁퉁인데 딱 이게 고개만 딱 들리면 완이 되거든요. 완. 그다음에 이렇게 들 웃고만 있으면 돼요. 이럴 때 Goodbye baby goodbye 뒤돌아서 그대로 앞으로 가면 돼. 이렇게 이때만 이제 막 표정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부딪히면 가사 까먹고. 근데 마지막 하기 전날 진영이가 누나 이제는 완벽하게 잘하니까 누나들 눈 좀 마주치면서 불러봐. 눈 좀 마주치면서 서로 이렇게 교감을 나누면서 불러. 그래서 알았어 걱정하지 마. 넷이 딱 썼어요. Goodbye 막 Goodbye baby goodbye 가다 얼굴 딱 봤는데 저쪽에서 왜 틀렸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노래하는 내내 눈만 마주치면 하고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눈 못 마주치고 엉뚱한 데만 쳐다보면서 했어요. 그거 우리가 콘서트도 한 24회 했었거든요. 24회 끝날 때까지 눈을 못 마주쳤어요. 눈만 마주치면 그 다음에 얼어버리니까 내가 틀린 것 같아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하니까 됩디다. 이게 걸그룹처럼 상큼하진 않았겠지만 우리 나이에 우리한테 맞게 해냈어요. 그거를 보면서 그래 해내는 거에 대해서는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이도 필요 없어.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또 해봤거든요. 그렇게 매번 오기 반, 꿈 반, 목적 반, 목표 반 이렇게 세워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요즘엔 고민이 뭐냐면 나는 내 위치를 어디로 잡아야 돼 이제? 조금 뒤로 가도 되지 않을까? 아니야 뒤로 가기엔 내가 너무 아까워. 나 아직까지 뛸 수 있는데 무대에서 2시간 뛰고도 힘이 남아서 나이트클럽 갈까 하고 농담하는데 난 너무 아까워. 해야지. 그럼 어떡하지? 뭐 어떡해. 노력하는 수밖에. 누군가가 불렀을 때 그 관객을 만족시키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요번에 신곡 아까 보니까 바보 멍청이 똥개라고 나왔잖아요. 그게 6월 달에 냈던 신곡이거든요. 그거 할 때 제 패션 보셨나요? 양머리, 양갈래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하고 청청 입고 그리고 애들 있는 프로그램만 나갔어요. 뭐 뮤직뱅크라든지 그 음악 캠프라든지 뭐 아리랑 TV까지 다 했거든요. 제일 쑥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엔딩 포즈. 우리는 엔딩 포즈 안 하고 그래서 막 촤 이렇게 끝난다든지 뭐 이렇게 끝난다든지 했는데 얘네들은 막 전 많이 배웠어요 진짜. 그리고 막 기자들이 가면은 포즈 취해주세요. 그래 그럼 포즈 무슨 포즈를 취하라는 거지? 그럼 옆에서 가르쳐줘요. 뭐 이것도 있고 애기 궁뎅이도 있고 뭐 고양이도 있고 뭐 강아지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해봤어요. 그리고 끝날 때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골든걸스 때 그걸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숏 팬츠를 제 콘서트 때는 입어요. 뛰고 막 이럴 때는. 근데 방송에서는 그거 못 입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근데 골든걸스 때 매번 숏 팬츠였었잖아요. 이게 넷이 똑같이. 그리고 진영이가 입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입겠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핑계 댈 때가 있잖아요. 입으라서 입었거든요. 그리고 목소리도 그 전까지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 가수 인순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이런 거 하겠습니다. 근데요, 애들 그 넷이 모이고 걸그룹이니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인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이 환경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중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대 위에서 농담도 조금 할 줄 알고. 그리고
저는 제 스타일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위해서 노래를 소개하고 진지하게 노래를 약간 외국 스타일로 하는 건 좋아하는데 거기서 막 장난하고 뭐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이제 제법 해요. 이제 제법. 그러시군요. 네.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무대 위에서 이제 조금 더 자유스러워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노래는 이렇게 아직까지 하고 있고 저는 꿈이 일본까지는 가보고 싶으나 못 갈 수 있어요. 왜 옛날에 우리 시대 때는 일본까지 갈 수 있는 건 그래도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곡을 내놔도 몇몇 우리 팬들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현실이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그래도 나는 나의 직업에 충실하자. 노래도 계속 내고 계속 부르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학교는 이렇게 제가 막 여기저기서 부르고 막 제가 잘 되고 있는 게 너무 불안했어요. 왜지? 아무것도 안 가진 내가 왜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거지? 왜? 저는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카톨릭이에요. 기도를 맨날 했어요. 저 도대체 왜 이만큼 올려놓으셨어요? 왜? 어디다 쓰시려고?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제발 얘기해 주세요. 맨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다면은 그래 양로원을 해야 되겠다. 그분들 가슴에 품어서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 양로원 자리를 막 보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추석에 다문화 고등학교 졸업률이 28%밖에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이건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거라면은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었고요. 또 옆에서 학교 하면 어떨까? 다문화 학교. 그랬더니 다들 근사한 일이라고 하면 옆에서 막 뭐 치켜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치켜 올라갔는데 이거 다시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밀고 잘할 거야. 하다가 지금까지 왔거든요. 사실 저 진짜 원색적으로 이렇게 많은 재정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으면 저 못했어요. 그리고 조직 관리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전 못했어요. 전 노래만 했었고 맨날 바다만 봤어요. 스타라고 어디 가도 항상 VIP 자리에 앉아 있었고 어디 가도 항상 좋은 거 있었고 아무 말도 안 해도 모든 게 다 차려져 있었고 그랬는데 이건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말을 다 뿌려놨는데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힘들었던 게 너무 많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희 중학교 과정만 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사춘기. 내 사춘기가 너무 길었어요. 왜 나는 다른 모습으로 이 나라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많은 눈총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까? 엄마는 왜? 아버지는 왜? 왜? 엄마는 엄마 나라 가면 엄마 나라 사람, 아버지는 아버지 나라 가면 아버지 나라 사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 태평양? 이게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미 태어나져 버렸잖아요. 이게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철 다 들고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나만 잘 살면 되는데 왜 부모의 그 사랑까지 내가 왜 부정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 그건 그 두 사람의 얘기지. 난 어차피 태어나져 버린 걸. 그럼 나만 잘 살면 되는데 왜 부모는 왜 이 사람은 왜 이걸 왜 했을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시간이 되고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되고 사실 지금 100% 극복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저예요. 엄마 아빠 사이에 태어난 저는 그냥 다문화예요. 다문화고 혼혈이고 바꿀 수 있다면 극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안고 열심히 용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지 내 문제가
없어지거나 내 문제를 극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막 얘기하지만 절대 저는 저예요. 아직도 그 아픔을 갖고 있고 그 아픔으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많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만 한 거는 흔들리겠지만 그래도 살아보자 라는 걸 그 나이 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다문화 60%, 비다문화 40% 이렇게 섞여 있어요. 제가 섞여 있는 데서 자랐잖아요. 저 많이 싸웠거든요. 많이 싸우고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야, 너 나와! 막 이렇게 싸우자고 대결하자고 학교에서 한 판 싸우고 다시 집에 와서 한 판 싸우려고 너 나와! 막 이러기도 하고 그렇게 싸움박질 하면서 근데 그 친구들하고 더 끈끈해졌어요. 이젠 나이가 들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싸움박질하면서 많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츠려있던 거를. 그래서 저는 섞여져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너나 나나 별로 다르지 않구나. 그 나이 때의 너, 그 나이 때의 나 생각도 비슷하고 별반 다르지 않네? 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희 학교 입학식 날은 저도 커밍아웃을 하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입학식하러 들어와 있으면 다문화 손 들어 그러면 이렇게 손 들어요. 그럼 뭐 엄마 아빠 뭐 외국에서 온 분 뭐 이렇게 나는 아버지가 미국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끝났어요. 이 아이들이 볼 때는 뭐 학교 만든 사람도 다문화인데 설마 나한테 어쩌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은 기댈 때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다문화 아이들은 어차피 우리 학교가 다문화를 조금 더 신경 쓴다는 걸 알고 들어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없이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달릴 수 있어요. 물론 아이들의 기량에 따라서 빨리 달리는 아이 있고 천천히 달리는 아이 있겠죠. 그러나 같은 선에서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00여 명의 아이들이 졸업을 했고요. 졸업한 아이들 중에서 굉장히 선생님을 울렸던 1회, 2회 학생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다 잘 됐어요. 하도 우리랑 싸우고는 고등학교를 가니까 이미 이제 해탈을 해버렸어요. 걔네들이 싸우는 거는 안정이 돼버린 거예요. 풀어가지고. 그래서 반에서 1, 2, 3등 놓치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뭐 차의과 병원 간호과에 가서 이제 졸업해서 이제 간호원으로 있는 졸업생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러시아에서 3세 무슨 3세죠? 교장선생님? 잊어버렸어. 고려인 3세. 고려인 3세인 아이가 아버지는 선교사분이 한국 선교사분이었고요. 아이가 한국에 왔는데 공교육에서 말이 어눌하다고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 학교로 왔는데 3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강원 외고를 들어갔고요. 그 아이가 지금 청주 교대를 들어갔어요. 이게 여기 학생들도 그렇지만 누구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심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학교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친구가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뭐 말이 어눌하다, 뭐 어쩌다 이렇다고 놓을 게 아니죠. 하나라도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켜야죠. 교육을 시켜야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디로 가든 갈 수 있게끔 응원해주고 뒷바라지해주고. 저 이 얘기하면서도 정말 이상해요. 전 사실 교육자는 아니거든요. 전 뼛속 깊이 그냥 가수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학교를 하다가 알지 않아도 될 것까지 너무 많이 알게 된 거라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요. 내 머리에서 감당이 안 돼요. 예. 뭐 그렇게 아이들 기르고 있고요. 그리고
해밀이라는 이름은 아까도 그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 온 뒤 맑게 개인 하늘이라는 순우리말은 아닌데 이쁜 말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 이제 좀 명망 있는 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학교 이름 좀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다 사랑, 다 함께, 다 뭐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라는 글자 하나가 갖고 있는 그 선이라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다 하나를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딱 쳐져요. 그냥 다문화, 아니면 불쌍한, 아니면 뒤처진, 아니면 가난한. 이게 다 하나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에서 좋은 말 찾아가지고 해밀학교를 한 거예요. 비 온 뒤 맑게 개인 하늘. 지금은 힘들지.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구름이라는 게요, 평생 껴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작은 실바람이 하나만 불어와도 구름은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은요, 비도 맞고 눈도 맞고 바람도 맞고 태풍도 맞고 넘어지고 무릎 꿇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다 잡고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파도가 없는 바다를 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파도가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일단 너무나 똑같이 이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가끔은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 앞에 봉착해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무릎 꿇어보기도 하고, 그 대신에 그거를 돈 주고도 못 사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아픔이라고 생각하면 끝없이 아픔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는 이걸 배웠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너무나 큰 경험이 되고 내 인생에서 자양분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으로 바라보면 실패해요. 그러나 이쪽으로 바라보면 실패가 아니라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다른 환경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도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실패라는 건.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긍정의 힘으로 가능한 쪽으로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픔이라고 생각하면 끝없이 아픔이에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픔이라고 생각하면 끝없이 아픔이지만 뭐 사랑이 그냥 아름답고 평탄한 데서만 사랑이 이루어지겠어? 이게 큰 바위 한가운데 요만한 데서도 나무 하나 삐집고 나오는 거 보면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봐요. 우리 엄마랑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랑을 했을까 하지만 그때 당시 그 두 사람은 콩깍지가 씌고 막 이렇게 눈이 번쩍거리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남자를 만나서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했어요. 내 사랑은 사랑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건가? 내로남불. 왜 부모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내 사랑만 사랑? 그건 아니죠. 그 두 사람도 젊고 혈기 넘칠 때 뿅 갔으니까 그렇게 어렵고 무섭고 그런 사랑을 했겠죠. 결국 끝까지 가지도 못하면서. 어쩌겠어요. 그리고 결혼해 살다 보니 알겠어요. 사내 못 사내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요. 있잖아요.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그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요, 그 남자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큰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같이 산다는 건 진짜 큰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이 부딪히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같이 또 합치고 또 잘 봉합하려고 애쓰고 그냥 흔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예,
우리한테는 힘든 일도 있지만 그렇게 봉합할 수 있는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진짜 막 가슴이 흔들리고 막 죽을 듯 아플 때가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댓글을 보잖아요, 가끔. 그러면은 저 사람의 생각은 저렇구나.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얻을 거는 뭐냐. 그럼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왜냐면 저 사람도 일리 있는 얘기일 테니까. 그러면 이거를 보고 내가 나를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도가 트는 것 같아요. 이제 댓글 보고도 도가 트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예. 댓글은 대충 좀 안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보면은 사실 아직까지도 저한테 너 미국 안 가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죠. 나 며칠 전에 미국 갔다 왔는데. 그리고 나 지금이라도 갈 수 있어. 네가 걱정 안 해도 돼. 갔다 올게 잠시. 그냥 혼자서 대화를 해요. 댓글하고. 그리고는 그냥 닫고 없어지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고깝게 생각하면 엄청 고깝죠. 왜 나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여기서 자랐는데 왜 나보고 미국 가라 그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한번 딱 돌려서 잠깐만 나 표 살 돈이 있으니까 갔다 올게. 끝. 약간 구렁이가 되는 것 같지만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끔은 약간 구렁이 같기도 하지만 가끔은 상처받기도 하고 가끔은 어릴 때 그 힘들었던 걸로 인해서 내가 발목 잡히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기억에 많이 남으니까 이것도 홍보 아니야? 라고 또 하면서 웃기도 해요. 여러 사람 쭉인데 제가 다르잖아요. 달라서 사람들이 기억을 제일 많이 해요. 그냥 자동 홍보. 뭐 내가 다르니까 어머 난 창피해. 맨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가면서 이제 뻔뻔스러워지고 이제 능구렁이가 되다 보니까 자동 홍보 이러고 이제 지나가기도 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마음 먹는 데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10대 후반에 저희 집은 경기도 포천군 청산면 백을이라고 38 이북에 살았어요. 근데 서울에 한번 나오려면은 그 시외버스 타고 한 2시간 이상을 나와야 돼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인가 하여튼 나와야 될 일이 있어 나오는데 뒤에 오빠들 둘이 앉은 거예요. 오빠들이라고도 안 해야 돼 진짜 그놈의 새끼들. 뒤에서 발로 막 내 자리를 뻥뻥뻥뻥뻥 차면서 야 너는 뭐 동두천째냐? 뭐 의정부째냐? 이태원째냐? 야 막 계속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했고 일어나갖고 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잘 싸우는 방법도 몰라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야 나 지금 서울 나가는 길인데 너 왜 나를 발을 차고 그래. 막 이렇게 막 싸웠어요. 근데 그 오빠들은 더 놀리니라고 더 놀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튀기 뭐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싸우다가 막 에이씨 나 튀기 맞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니네. 저 사람네들이 얘기한 거는 저 사람네들의 인격이고 저 사람네들의 소양이지 나는 다른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내 본질을 들은 거지. 내가 나의 본질을 들었다고 내가 울고불고 하고 그 사람들이랑 싸울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랬어요. 그래 씨 나 튀김 맞아.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오빠들이 전의를 잃었어요. 내가 대들고 막 싸웠어야지 야 뭐 이럴 텐데 내가 맞아. 네가 한 말이 하나도 안 틀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오빠들이 으이씨 그러고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저도 으이씨 그러고 앉아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내가 누군지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아플 일은 없다.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내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만 하면 그렇게 아플 일 없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사는 거다. 최선을 다해 살아도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살아보자. 끝까지. 그리고 나는 도망치진 않을 거야. 이민을 간다거나 양료로 간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나는 뼈를 여기다 묻을 거니까.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그릇이 1등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제 그릇이 이 정도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튀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인상을 찌푸릴 수 있지만 달라들어서 이렇게 에너지를 쏟지 않을 자신이 지금은 있어요. 단단해진 거겠죠? 모두 다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저 사실은 한 2-3시간 수다 떨으려도 정말 할 거 많거든요. 50분으로 자르라는데 지금 속으로 50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김인순 이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대 위의 열정만큼이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삶에서도 뜨거운 에너지를 보여준 이사장님은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셨지만 교육자이자 가수이자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사장님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놓지 않았던 이야기가 해밀학교로 구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이사장님의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났나요? Q&A가 있나요? 잠시 시간은 많이 지체됐지만 혹시 Q&A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두 분이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네. 네. 네, 강연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귀한 시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앉아서 하게 되는데 죄송해요. 네. 저는 지금 일단 일반대학원에서 인적자원개발 전공으로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 4학기 최혜선이고요.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이제 계속 많은 경험들을 수없이 해오시면서 꿈을 꿔가시는데 네. 그 과정 중에 혹시 가장 중요하게 아니면 제일 1의 원칙을 세워놓으신 그런 가치관이나 핵심 원칙 같은 게 있으실지가 궁금합니다. 난 쓰러지지 않는다. 난 도망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뭔가 누구한테 실수를 했거나 잘못했으면 그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다. 피하지 않고 그때마다 죄송했고 미안했습니다 라고 할 거다. 나는 절대 숨거나 도망가지 않는다는 게 저의 그 철칙이라고 할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 되새기면서 저도 계속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되게 가벼운 질문인데요. 앞으로 네. 선생님 남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 꿈도 왔다 갔다 해요. 꿈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무대에 설 수 있을 때까지 무대에 서고요. 사실 나이가 든다는 건 기량도 조금 적어지고 이 신체 변화가 있어서 목소리도 좀 변해지고 뭐 그러긴 하겠지만 그 나름대로 계속 연습을 하고 지금도 발성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내가 무대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쓸 거고, 그다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서 자랐거든요. 그 시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조그만 집에서 뭐 이렇게 그 흙을 만지며 살고 싶고요. 또 꿈이 있다면 저 산티아고를 재작년에 다녀왔어요. 근데 36일간 매일 25km씩 걸었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한 번 더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든다는 건 가끔씩 한번 괜찮을까? 이거를 한 번씩 던져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재작년엔 잘 다녀왔는데 내 무릎이 괜찮을까? 이걸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행복했던 그날들을 또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저쪽. 저는 어떤 일을 제 꿈에 대해서 도전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하는데 혹시 그 연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궁금한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저기에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들면 거길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산티아고도요. 사람들이 거기 가면 너무 좋대요. 뭘 내려놓고 오고 뭘 어떻게 오고 뭐 막 이런데요.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 그냥 길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가느냐에 따른 거지 그 길이 나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건축 양식이나 뭐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건 있지만 결국 본질은 내가 뭘 느끼고 오느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내가 들으면서 가장 좋았던 건 정말 재수가 뒤지게 없는 사람은 첫 번에 성공하는 사람. 정말 재수가 있는 사람은 서너 번째 성공하는 사람. 왜냐하면 첫 번에 성공한 사람은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앞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실패를 본 사람은 뒤에가 성공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뭐 줄이든지 아니면 다음을 바라보고 뭔가를 없애고 하든지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 경험에 의해서 오는 그런 답이 금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딸한테도 얘기를 해요. 첫 번부터 성공하는 거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아.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보고 겪어보고 실패해보고 그리고 다음 일을 한다면 이것이 너한테 어떤 교훈이 되고 학습이 돼서 이거 할 때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건 전부 나한테 경험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쌓여서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경험이 없으면 해본 적이 없는 걸 어떻게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겠어요. 부딪혀보고 깨져보세요. 그 다음 괜찮아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은 많으실 테지만 시간 관계상 질문에 다 답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선생님, 저 노래 하나 해도 될까요? 예. 네. 마지막으로 사실은 명곡을 네. 최근에는 이제 이번 31일 날 이제 신곡이 열리는 마켓에서 하는데 또 꿈에 대한 노래를 이제 신곡은 안 부를 건데 나왔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저한테 곡을 안 줘요. 댄스는 밤이면 밤마다나 친구여를 넘어서지 못할 것 같아서 못 주겠고 발라드는 아버지나 거위의 꿈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아서 못 주겠대요. 그리고 이제 어린 나이는 정말 어떤 가사를 써도 이게 다 되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사가 있고 못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사가들도 힘들어해요. 심지어. 그래서 이번에 신곡이 밤홍똥도 누군가가 십몇 년 전에 불렀던 거고 꿈은 흐른다라는 것도 십몇 년 전에 불렀던 거를 너무 좋아서 하는데 게임은 끝났고 내 손은 비었고 나는 멈췄다 또 쓰러졌다 그래도 흐른다 텅 빈 꿈은 흐른다 아파도 흐른다 울어도 흐른다 나를 타고 뭐 이런 곡은 이제 신곡으로 나올 거고요. 제가 불러드릴 곡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곡이죠. 예, 저 이 노래 연습할 때 저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내 얘기 같아 뭐 이러면서 근데
그리고 방송에서도 꽤나 많이 이렇게 막 눈물 뚝뚝 떨어지면서 불렀던 곡이에요. 이제 2025년도도 이제 다 이제 지나가고 있고, 뭐 올해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신 것을 다 이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부족한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꿈을 다 이루시기를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바꿔서 시작해 주세요. 이해 좀 줄여주세요. 마이크 볼륨 줄여주세요. 꿈을 꾸십시오. 꿈을 이루십시오.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은 꾸는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나무와 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뜻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요.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복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수고를 해야 되는.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히 청하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열창을 해주신 이사장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학생처는 앞으로도 더 나은 렉처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만족도 조사에 적극 의견을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에도 렉처 시리즈가 진행되니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가운데 열정 어린 강연을 해준 김인순 이사장님과 강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회 렉처 시리즈를 마치며 전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할 예정이니까 이렇게 앉아서 사진을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